전남 순천시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현실적인 문제 파악부터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고자 마련된 건데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 산업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위기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산단 철강 기업 2개사를 방문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심화로 철강 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파악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철강업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과 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젊은 인재를 기업에 정착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습니다. 철강 기업 측은 세제 지원 확대, 물류 비용 절감 대책 마련,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이에 노광규 순천시장은 유관기관 및 전남도와 협력해 지역 철강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기업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원스톱 기업 지원 포털 운영, 기업 애로사항 해결 창구, 소셜미디어 채널 및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수출 항만 선적비 및 장기 재직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이자 지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철강 산업의 위기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방 도시의 경쟁력 또한 다질 기회로 탈바꿈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도내 학교들을 찾았습니다. 전남형 미래 선도학교로 운영 중인 초등학교와 해외 유학생들이 학업 중인 고등학교인데요.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해외 유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재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형 미래선도학교로 지정된 아패동 초등학교와 해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에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형 미래선도학교는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발전 과제로 삼으며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지역 연계 진로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위한 과제를 학교가 스스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2024년 전남형 미래선도학교로 지정된 아패동초는 함께하는 배움 속에 모두가 재미나는 학교를 목표로 운영 중이며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실천 연구의 활동, 마을 및 환경과 공생하는 실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패동초 교육 가족들과 차담회를 가지며 미래 교육의 중심인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어 전남형 미래선도학교는 전남 교육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 맞춤형 교육과 글로컬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목포 여상고에서는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자 전남도는 재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발생 방역지역 관리부터 백신 접종 등 방역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확산이 빠른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인 만큼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최단 기간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는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초동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발생 지역은 모두 첫 방역 지역인 3km 이내에 위치해
이미 지정됐던 방역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살처분은 발생농장의 양성, 충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발생 방역지역 관리, 발생 농장 사후 관리, 백신 접종 현황 등 방역 대책을 논의하며 바이러스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최단기간에 접종 완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으므로 이들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구제역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백신 접종 소독약품,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수평 전파 차단 등 긴급 방역 대응 특별교부세 21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구제역은 확산이 빠른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이므로 철저한 초동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전남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희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미식을 알리기 위한 제2회 2025 순천 미식주간을 순천의 맛 봄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 운영하며 맛의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미식주간은 29일과 30일 양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에서 열리는 현장 행사를 시작으로 미식 투어와 전통차 체험, 맛집 도장 깨기 등 다양한 미식 프로그램으로 시 곳곳을 채웁니다. 봄꽃이 만연한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하는 주말 현장 행사에서는 봄나물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와 유명 셰프의 푸드 토크쇼 등 계절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는 순천 맛집 인증식, 지역 셰프와 함께하는 봄 푸드 다이닝, 음식 거리 테마 음식 전시관, 순천 외식업소와 함께하는 미식 마켓 및 미식 체험 공간 등을 운영하며 지역 살리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장 행사 외에도 시의 곳곳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형 미식 체험인 자연의 정취를 즐기며 먹고 마시고 듣고 음미하는 미식 낭만 투어 나간 풍류와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 시장 상인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투어, 넓은 정원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정원 탐학 카페 등을 개발해 시의 관광 자원을 알리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순천 미식주간은 천혜의 자연에서 난 로컬 미식 자원과 봄꽃이 결합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선사함으로써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감각을 새싹이 싹트는 것처럼 일깨울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강혜선입니다. 완도군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및 지역민들과 함께 블루카본인 잘피 이식체를 만들고 장자리 해역의 이식 작업을 마쳤습니다. 잘피는 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속시식물을 통칭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인증한 대표 블루카본으로 육지의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바다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이번 잘피 이식은 3월 초부터 이루어졌으며 완도군 소안면 월항리 해역에 대량으로 서식하는 잘피 총 15만 주를 장자리 해역으로 옮겨 심는 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식 작업 참석자들은 점토와 한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식체 1000주를 만들며 블루카본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도군에서 완도 내 잘피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분포 면적은 약 10.54제곱킬로미터이며 소안면, 노하읍, 금당면 순으로 잘피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은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잘피 이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산면 국화리 해역에 6만 주, 신지면 동고리에 4만 주를 이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피 이식 후 생존율은 5에서 10%인 데에 반해 청산면 국화리에 이식한 잘피는
61.8%의 생존율을 보이며 완도 바다가 잘피 생육에 최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푸른 탄소 숲 조성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 등 참여 범위가 바다처럼 넓어져 탄소 중립 실천은 물론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까지 청정 바다가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사람이 풍경이 되는 곳 배종길 도예가의 손길로 지어진 공방에서는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주인공이 됩니다. 마음이 이곳으로 오더라고요. 순천만이 허허 벌판일 때부터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아, 이곳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했어요. 이곳저곳의 이야기를 담다 이제 순천만의 이야기를 들리고자 순천에 정착한 배종길 작가는 순천만 자연이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흙으로 빚어 담아냅니다. 일단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의도하면 의도한 게 다 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거 이거에 집중합니다. 화병, 오카리나, 컵 등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모두 짱뚱어, 농깨, 두루미 같이 정겨운 순천만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자기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국이에요, 자국. 흙에 점력이 있는 흙에 표면에 어떤 자국을 표현하느냐 이게 제 일이거든요. 순천만에 보면 순천만 갯벌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오면 흑두루미 발자국이 있을 거고 짱뚱어가 기어가면 짱뚱어 발자국이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자국이 있을 거고 갈대가 놓으면 갈대 자국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도자기를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작가가 오랫동안 흙과 함께한 시간만큼 그만의 독특한 디자인 안에는 실용성과 기능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죠. 만든다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절대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서 떠나기도 새롭게 찾아오기도 하는 순천만의 숨결을 포착하는 그의 시선 덕분에 우리는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예술가예요? 이러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예술가가 맞더라. 근데 저는 솔직히 예술가보다는 작가라는 표현이 저한테 참 맞겠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작가잖아요. 순천만에서 만들어지는 스토리텔링이 무궁무진해요. 그 매력이 굉장히 커요. 배종길 작가는 순천만의 숨결을 흙으로 빚어냅니다. 그의 손끝을 거친 곳에는 갈대, 갯벌, 짱뚱어와 같은 자연이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빚어낸 작품은 순천만의 자연을 닮은 정겨움과 따스함을 보여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듭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